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며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유익한 책들을 탐구하고 좋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일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도 셰퍼가 쓴 매력적인 책, 승리하는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뛰어들어 이 책이 제공하는 귀중한 교훈을 발견해 보시죠. 이제 개인적인 성장과 성공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이기는 습관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을 기르는 강력한 개념을 탐구하며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 탄력성 및 성취를 촉진하는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30가지의 실용적인 전략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결정을 내려라.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별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입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삶을 삽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노력과 행동입니다. 꿈과 목표, 성공하는 삶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먼저 손에 쥔 돌을 놓아야 됩니다. 지루한 자루 속으로 자청해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목표가 생겼다면 즉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야 합니다.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이 있지 않은가요? 즉시 그걸 찾아 나서는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과 오늘 실행에 옮긴 일, 오늘 포기한 일들이 몇 년 후에 당신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려 오늘을 살아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계속 견뎌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말이죠.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배우고 성장하라.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시는가요?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입니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습니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거리낌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을 여닫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요?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전략은 건강, 지식,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입니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해보십시오.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당신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물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 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입니다. 이 약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과 함께 뛰어라. 비극은 삶의 일부다. 우리는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비극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보다 시계를 찬양하고 나침반보다 시계바늘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뼈아픈 후회와 뒤늦은 탄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폭을 좁혀 깊게 파라. 네 번째 습관입니다. 위너들은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폭을 좁히고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돌보지 못해 폐목이 되어가고 있는 나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폭을 좁히고 깊이 파고드는 능력은 무수히 실행에 옮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언제나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만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실패입니다. 엄청나게 시도하라.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업적을 쌓아가라.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무심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장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인생은 그 하부 구조가 튼튼해집니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큰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 삶이 더 성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멋진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멋진 사람만이 멋진 삶을 얻습니다. 성공의 6가지 방해물. 첫째, 오만함. 둘째, 무지. 셋째, 허영심. 넷째, 불안. 다섯째, 자기회의. 여섯째, 죄책감. 적절한 생각을 통해 적절한 일을 한다.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적절한 생각을 통해 적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려면 업적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합니다.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적절한 생각, 적절한 방식, 적절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6번째 습관, just do it. 인간의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가요? 행동에 나서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just do it은 무작정 그냥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just do it이 성공하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최적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just do it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주저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회를 얻은 다음 노력하는 삶이 가능한가요? 노력이 기회를 얻는 삶이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는가요? 뭔가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십시오. 7번째 습관,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한 가지에 집중하라. 스트레스 또한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적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힘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제어하는 탁월한 방법이 곧 집중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에 남김없이 쏟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서 온 것들일 것입니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어난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거치고 출몰하던 스트레스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 중 요가나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요가와 명상이 비범한 능력을 선물해서가 아닙니다. 요가와 명상이 마음을 챙기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의 대가들입니다. 8번째 습관, 어려움을 돌파하라.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모든 것을 종료시킨다. 한 번 꿈을 포기한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꿈 꾸기를 포기한 사람은 살아있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은 최고의 코치다. 스스로 견디고 싸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역경과 고난은 당신의 성공을 돕는 최고의 코치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실력을, 안목을, 통찰을 갖게 됩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누구보다 빨리 실력과 안목과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두려움을 경쟁자들보다 빨리 떨쳐내면 됩니다. 매 순간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장점과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 주었던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이 전쟁에서 활용할 탁월한 무기들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당신의 적이 보내온 척후병일 뿐입니다. 척후병은 발견되는 대로 제거하면 그뿐입니다. 9번째 습관, 뛰어난 처음을 만들어라. 1호를 따라가라. 당신이 당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1호로 기록될 것이 아니라면 1호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그의 숱한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가 축적해 놓은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당신 스스로 깨우쳐갈 수 있다면 당신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2호가 될 것입니다. 새 바퀴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바퀴를 새로 발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보다는 효율성이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찾아라. 기본기를 탄탄히 익혀야 합니다. 드리블과 슈팅을 모르는데 어떻게 골을 넣겠습니까? 드리블과 슈팅을 익히려면 그걸 선수 시절에 가장 잘했던 코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은 인류가 낳은 위대한 1호 천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2호만 되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노력과 인내와 시간을 들여 기본기를 쌓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창의력의 정의일 것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만 일의 전체를 조망하면서 의미 있는 개선과 수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원점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원점 구축에 필요한 지혜를 해안을 가진 1호들에게서 얻으면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10번째 습관, 태도가 팔할이다.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무조건 돌파하고 보는 유형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 무모한 일을 감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되게끔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란 또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 좋은 가속을 붙여나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력은 기본 엔진입니다.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입니다. 기량만을 가진 선수는 은퇴 후 곧장 사라지지만 기량과 태도를 갖춘 선수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태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경쟁자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심어놓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발탁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공의 팔할은 태도입니다. 11번째 습관,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지구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쳇바퀴를 끝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여신은 쳇바퀴를 누구보다 잘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쳇바퀴에서 내려온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불행에서 벗어날 기회와 함께 옵니다. 어려움, 두려움, 불안과 함께 인생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행한 사건들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는 그 사건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을 통해 더 나은, 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실력, 능력, 잠재력, 지식과 통찰, 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운 불행과 슬픔을 통과하는 지혜입니다. 불행한 일, 좌절과 슬픔이 당신의 삶을 녹화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십시오. 그건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대체로 사람들은 꿈과 열정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주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꿈은 정작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야 하고 전혀 낯선 길로 출근도 해보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셔야 하고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장르의 음악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함입니다. 당신은 살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코웃음 치는 일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시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신의 테스트를 통과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열쇠를 얻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바퀴를 멈추고 익숙함의 바깥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미친 듯이 파격적으로 하되 작은 성취를 계속 얻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성취들이 모여 커다란 업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마이웨이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타인이 통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타인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안전해 보이는 쳇바퀴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에 인생은 너무도 짧다는 것을. 12번째 습관, 이유를 찾아라. 삶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삶을 외면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삶을 누려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밥 먹듯 이직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승부를 봐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편안히 혼자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 대신 가족들이 소중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돈, 권력, 명예는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끊어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너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독서를 하라. 둘째, 산책 코스를 개발하라. 셋째, 가면을 벗어라. 넷째, 몰입하라.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작심삼일을 끊어내라.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웃어 넘기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말에 신경 쓸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쓰십시오. 위너들은 남들보다 더 배고파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열심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는지요? 감정을 타인에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욕구를 자신을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회방이 목표인 방해꾼들보다 더 높고 더 중요한 목표를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경험에 따르면 자신의 실패를 덜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더 큽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를 곱씹는 동안 위너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성공을 되새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작은 비판에도 신음하는 동안 위너들은 그걸 모래알처럼 털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너들은 늘 방해꾼과 구경꾼 그리고 열광하는 팬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닙니다. 14번째 습관, 10% 더 하라. 위너들은 어떤 일을 하든 10% 더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고통을 사랑하라.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입니다.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목표가 큰 사람이 디테일에도 강합니다. 15번째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죽을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살아나올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천천히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에게 별다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갖게 되는 좌절과 공포입니다. 좌절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문제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문제에 감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물에 빠집니다. 발목을 잡힙니다. 예기치 않은 함정과 덫에 걸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좌절과 공포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감정을 10%를 넘지 않게 하고 나머지 90%를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위너가 됩니다.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 첫째, 위너들은 문제를 결코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는다. 둘째, 위너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위너들은 자책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통해서만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위너들은 삶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6번째 습관.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그 실력과 능력을 새롭게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간과했기에 자신만만했던 독립과 창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태풍을 불러오는 나비의 날갯짓. 오래된 습관을 떠날 수 있는 지혜는 간단합니다. 작은 차이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라.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입니다. 습관은 재능과 노력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통제력 그리고 자기 결정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좋은 습관이 탄생합니다. 17번째 습관.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어라. 위너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목표와 실행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 무엇이든 10% 더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위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는 동안 점점 강해지고 적당한 만족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10% 더 하게 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압도적인 열망을 갖게 됩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터닝 포인트를 피할 도리가 없게 되고 인생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됩니다. 18번째 습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 우리는 타인을 설득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입니다. 설득의 목표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가 이끄는 회사를 떠나는 인재들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애착 관계입니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우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에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습관만 들여도 인간관계를 둘러싼 문제들의 팔날은 해결될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려면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늘 마음을 열어 따뜻하게 감싸 안으십시오. 아름다움에 집중하라. 질투와 분노,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들은 상대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계속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상대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철회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19번째 습관.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성공하려면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해 요인으로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매달려 사는 삶,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목적인 계획을 짤 때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과 함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0번째 습관, 마지막 날까지 하이퍼포머가 되어라. 자신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훨씬 커집니다. 행동이 내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피려면 먼저 자신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신뢰받고 싶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생산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현재의 일에만 집중하는 반면 리더들은 미래에 올 일도 예견합니다. 나아가 리더들은 자신의 열정을 타인들에게 전이시켜 그들을 목표 달성에 동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말보다는 태도와 행동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과에 속지 마라.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났든 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21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을 시급한 일로 착각해 허둥지둥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즉시 신속하게 시작하되 절대 서둘러 진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시작하되 천천히 시간과 공을 들여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면 사소한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이 책을 통해 누누이 강조하지만 실수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22번째 습관, 책임을 다해 자유를 얻어라. 책임을 다할 때 자유가 폭발한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 주도권과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확률보다 낮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타인의 손아귀에 넘기는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소명과 생각들은 나 자신 외에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 저들이 나를 고문하고 내 가족들을 처형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로지 내가 결정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내 정체성과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없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책임을 맡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해지는 동시에 좀 더 과감해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임에도 잔뜩 불평불만만 쌓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있겠는가요? 불평불만 외에 어떤 것도 쌓아가지 못하는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삶도 불평불만 가득한 삶도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삶의 선택권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23번째 습관, 감사하라. 평범한 사람은 걱정하느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위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지 않는다.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그 해법입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집니다. 스물네 번째 습관,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왜 위너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입니다. 위너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갖고 무엇을 이루어내느냐입니다. 인내심이 언제나 재능을 이긴다. 중요한 관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라고 믿으며 인내심을 발휘하면 위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력하고 감사하고 집중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꽃을 피워내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이깁니다. 타인의 것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로채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25번째 습관, 내어주고 용서하라. 모든 에너지는 흘러가야 한다.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모든 관계 또한 주고받기의 연속입니다. 여기에서도 에너지의 순환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주고받는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관계는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적인 여유를 달성하고자 하면 남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도우면 됩니다. 용서하기는 정신적,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남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더 저해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행복감과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며 심신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용서한다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증오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모님을, 배우자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고 용서하십시오. 원하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26번째 습관, 돈 차갑고 현명하게 다루어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거위는 우리의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황금알은 이자를 뜻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은 간단합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덜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금액을 이체시켜 놓은 계좌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모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재정 상태가 엉망인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나 돈과 관련된 지능과 학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돈이 삶의 난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긍정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27번째 습관,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5분 후도 중요하고 5년 후도 중요하다. 소중하고 탄탄한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날까지 몇 년을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일 것입니다. 자괴감은 실망과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조급함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28번째 습관, 롤 모델을 찾아내라.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변화합니다.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적극적인 태도와 단호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신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냈다는 이유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룹에 몸을 깊이 담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떠나십시오. 당신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29번째 습관, 불만은 훌륭한 연료다.
감사와 만족은 다르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물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탐욕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불만은 자유에 도달하는 열쇠다. 불만은 성공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훌륭한 연료가 되어줍니다. 불만은 열정을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불만은 인간의 유전자 코드의 일부입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성취감과 목표를 갈망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늘 배가 고파야 합니다. 성공은 절박한 사람이 그것을 얻을 때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 30번째 습관, 독수리가 되어라. 오리와 독수리의 차이. 오리들은 말한다.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들은 말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생길까? 오리들은 비관론자이고 독수리들은 낙관론자이다. 오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모임도 연다. 독수리들은 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오리들은 꼭 필요한 일만 하며 이조차 안 할 때도 많다. 독수리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까지 간다. 독수리들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오리들은 천천히 일한다. 그들의 모토는 나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하는 중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어다. 독수리들은 모든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오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일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아다닌다. 독수리들은 모르는 것을 배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배울 기회가 생기면 쏜살같이 낚아챈다. 오리들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독수리들은 해법을 만들어낸다. 오리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한다.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행동한다. 오리들은 한결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독수리들은 필요하다면 6시부터 9시까지 일한다. 오리들은 위기에서 위험에 주목하고 독수리들은 기회에 주목한다. 오리들은 험담을 즐기고 독수리들은 칭찬과 침묵을 즐긴다. 오리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정을 단숨에 뒤집는다. 독수리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으로 지지해 나간다. 오리들은 절대 억울하고 분했던 일을 잊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용서한다. 오리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한다. 오리들은 사소한 일에 흥분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독수리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리들의 눈에 세상은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수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정상까지 올라간다. 오리들은 상황을 저주하고 독수리들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독수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합니다. 따라서 독수리들은 인플루언서와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독수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오늘 변혁적인 책인 이기는 습관을 탐구하는 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한 번만 읽고 말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두고 책에서 제시한 습관 형성을 위한 실천 연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읽어나갈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하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단지 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르고 만드는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